자, 명제와 조건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논리적인 사고를 정말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명제. 일단 명제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하고 그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를 좀 써볼게요. 명제라는 거는요. 너네가 명제랑 조건을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일단 명제라는 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조건까지 쓰고 난 다음에 예시를 들어가면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조건이라는 것은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자, 그럼 명제라는 게 일단 뭐냐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는 4요. 이거 명제입니까? 네, 맞아요.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2는 4가 돼? 아니지, 그지? 거짓인 명제인 거야. 너네가 거짓이랑 막 헷갈려서 이거 명제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요, 얘 명제예요. 알겠죠? 이런 것도 EX는 EX요. 이거는요, 얘도 명제예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에요. 그러면 조건 같은 경우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EX는 1이요. 이런 얘들이거든.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X가 1이 들어갔을 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2분의 1이 들어가면 참이 되죠. 이런 게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이 명제는요, 항등식이나 절대부등식을 이야기하고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항등식이 아닌 방정식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이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일단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어떤 실수의 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얘는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뭐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 이런 얘들이 조건인 거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됐어? 명제와 조건의 큰 차이점 알아봤고요. 명제의 기호로는 주로 P로 쓰거든. P를 사용해요. P로 표시하고. 그럼 이 명제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 그러면 그거의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은 부정은이라 적고, 그 부정은 물결하고 P를 기호로 쓰고요. 이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P가 아닌 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조건은요, 어떤 함수로 좀 씌워지거든.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조건은 px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밑에 어차피 적을 거라서 진리집합 얘기하면서 적을게요. 자, 진리집합이요. 우리 앞에서 집합 배웠죠? 집합은 어떤 것들을 만족하는 모임인 거예요. 맞죠? 근데 진리집합이라는 건 이 조건 있지? 주어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변수들의 집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아까 부등식 봤죠? 뭐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x 값을 찾을 수 있잖아 우리. 그치? 1보다 작고 마1보다 크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됐어요? 참이 되게 하는 변수들의 집합.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진리집합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 조건은 내가 px 이런 식으로 적는다 했죠. 이 p는 대부분 소문자로 적어요. 내가 너무 크게 적었어요. px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를 씁니다. 다 마찬가지 조건 qx의 진리집합은 q라고 적고요. 조건이라는 것은 그냥 px, qx라는 것은 변수를 그냥 생각을 해서 생각한다는 건 변수를 뭐 구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p랑 q로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에 대한 부정과 그 진리집합을 기호로 나타낼 건데요. 자 조건 px라는 것은요. 이것의 부정은요. 똑같아요. not px라고 적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 px의 진리집합은요. p라고 적을게요. 이 조건 px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저 px가 참이 되도록 하는 변수들의 집합을 모인 거요. 그게 p예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구했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을 수 있죠. 만약에 참이 되게 하는 아까 예시 들었던 거. 그거의 부정은 뭘까? 얘가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닌 거.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얘가 아닌 거가 될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not px의 진리집합 아니겠어요? 이해돼? px가 아닌 거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not px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p의 여집합으로 적을 수 있죠. 아닌 거. p가 갖고 있는 원소가 아닌 거. 예시를 한 번만 더 들어줄게. px라는 것을 선생님이 2차 방정식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진리집합 p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그러면 not px라는 건 뭐냐면 즉 저 조건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not px의 진리집합이라는 것은요 p의 여집합으로 적히겠죠. 즉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조건제시법으로밖에 못 적습니다. 이제 너네가 조건과 명제를 헷갈리는 이유가 밑에 있죠. 조건 명제요. 조건 명제가 나와요. 이 말 뭔 말이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인 거야.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예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 조건이 뭐였냐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이나 문장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이루어진 명제래요. 그럼 하나의 문장이 뭔가 완성이 되었어. 그 문장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 명제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P라는 얘를 만족시키면 Q도 만족한다 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조건들인 거고요. 조건들인 거고요. 얘가 명제예요. 이 식이나 이 문장을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자, 조건 P가 참이면 조건 Q는 참이 되니 거짓이 되니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서 얘가 명제인 거예요. 자, 이 P라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할 거고요. 자, 이 Q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진리집합들이 있을 거야. 진리집합까지는 아직 가지 말고요. 만약에 P가 참이 되도록 P가 참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참이 되는 X값들이 존재하겠지. 그지? 그게 참이 되면 Q도 참이 되니? 혹은 거짓이 되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지금 예시가 딱히 안 나와 있어서 옆에 있구나. 이거 딱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니다, 기호 쓰고 가자.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요, P이면 Q이다 라고 할 거고요. 한 번 더 적을게.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변수에 대해서요, 조건 Q의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제인 거예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했죠? 조건 명제가.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면 이제 앞으로 너네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P라는 게 성립을 하는 어떤 변수 X의 값에 대해서 Q라는 게 성립하는 게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자, 그럼 P이면 Q이다 가요. 참이면 또 어떤 기호로 정리하면요, 두 줄을 긋습니다. 이거는 참인 명제란 뜻이야. 그냥 참인 명제란 뜻이고, 자, 거짓이면요, 참이 아니다 하면서 짝대기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옆에 문제요, 두 조건 PQ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지금 판정하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게. 2번 먼저 보자. 아니, 4번 한번 봐보자. 자, P이면 Q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P가 참이 되게 하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조건 Q가 참거짓이냐 이렇게 판정하는 게 조건 명제라고. 알겠어? 그럼 P가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이 누구누구냐면 2랑 마이죠. 2 또는 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Q라는 게 2 들어갔을 때 성립해요? 성립하죠? 성립하죠? 마이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까? 돼요. 합니다. 마팔이고 마팔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얘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오케이? 이걸 내가 왜 지금 안 풀고 있냐면 진리집합까지 이야기를 하고 좀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조건 명제의 참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처럼 참을 판별할 거거든? 근데 저거는 아까 구하기 쉬운 거였고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하면 끝나요. 만약에 조건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요, P에 있는 P를 만족하는 P의 진리집합이요, 진리집합 P가요 Q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조건 문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라는 게 완전히 Q에 포함돼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이거랑 X는 0이라는 게 있어. X는 0 말고 이거랑 X는 마일 이런 게 지금 P래요. 그렇다면 P이면 Q에다가 참이 될 수 있겠냐고. 마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될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겠지. 얘의 원소는 2, 마일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얘의 원소는 0, 2, 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말을 할 거예요. 즉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요. P의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요. Q를 참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참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P라는 진리집합이요.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으면요. 조건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입니다.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자면요. Q라는 게 P를 완전히 안고 있으면 얘는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P가 Q에 쏙 들어가지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겹치는 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얘는 우리 거짓인 명제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조건 명제에 거짓을 판별을 해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원소가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잖아. 그지? 이래야지 참인 거 아니야? 맞지? 이래야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냐면 얘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함이 못 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진리집합 P의 원소이면서요. Q의 원소가 아닌 부분이요. 아닌 원소를 찾으면 우리는 얘가 참이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여기 밑에 예제에서도 봤죠. 여기가 만약에 2랑 마이랑 마일이었어요. 집합의 원소들이. 그리고 Q라는 게 집합의 원소들이 2랑 0이랑 마이 이렇게 갖고 왔었거든. 그러면 2, 마이, 0, 마일 이렇게 적혔을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참이 아니었던 이유가 이 마일 때문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원소를 찾으면 나는 얘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얘를 우리는 발레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는 예시를 들어라. 발레요? 발레 들어본 적 있지? 아닌가? 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즉 P 차집합 Q의 원소인 거죠. 그림으로도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너네가 많이 헷갈려 한다. 자, P라는 집합이 있고요. Q라는 집합이 있어요. 진리집합들이 있는데 얘가 결국은 발레를 찾으려면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어떤 X가 여기 존재한다 이거야. 저 X를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저 X를 우리는 발레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제 문제 진짜 제대로 풀어보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이면 Q의 참거짓을 판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자, P요.
결국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려면 얘의 진리집합에 대해서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마이부터 마일 마이부터 1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완전히 포함됩니까? 네, 그럼 참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명제요. 2번 명제는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와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x랑 y가 동시에 0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x는 0 또는 y는 0이죠. 그 말은 즉슨 x가 0일 때 y가 3이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y가 0일 때 x가 마일이어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p라는 얘의 진리집합을 좀 어떻게 적어볼 수 있냐면 x와 y의 모음입니다. 순서 쌍들로 표현할게요. x는 0이거나 y는 0인 거예요. 자 그럼 q의 진리집합은요? q는 어떻게 되더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했어. 제곱끼리 더했어요. x, y는 실수예요. 근데 0이 됐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0이 돼야 돼. 둘 다 0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둘 다 0이 돼야 돼. 이렇게. 맞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포함되니? 안 되죠? 왜요? 얘는 이러한 원소도 갖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발레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원소도 갖고 있죠? 그죠? 사실 이건 맞죠. P이면 Q이다. 이건 안 되지만 Q이면 P이다는 되지 않냐? 오케이? 하지만 내가 판별할 건 P이면 Q이다니까 F요. 자, 3번 봐보면요. P라는 게 절대값 X 플러스 Y예요. 얘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 그러면 X, Y의 부호가 다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얘가 참이면 X, Y의 부호가 다르게 되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단 발레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너네는 이런 명제가 참 거짓임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발레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부호가 같은 얘들을 한번 생각해 볼래? 부호가 같은 얘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둘 다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 양수일 때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이제 P이면 Q에다가 거짓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만약에 3, 2 했어요. 그럼 3, 2 똑같아요. 똑같아.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둘 다 음수로 해볼까? 그러면 마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얘 3이죠 지금. 그 다음에 얘 마일 이렇게 해보면 음수 나와요. 이거 성립하는 어떤 해가 지금 있는 거지. 서로 부호가 같은 얘들이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Q에는 없는데요. P에는 있어요. 그러면 얘는 참이 아닌 거죠.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3번은 발레를 찾는 문제였어요. 쉽게 찾을 수 있죠. X는 마일, Y는 마이. 그러니까 둘 다 음수면 돼. 그러면 얘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4번 아까 맞다고 판정을 했는데요. 진리집합으로 좀 따질게. 저 X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P라는 건 마이너스 2와 2고요. Q라는 것은요. 자, 넘겨서 인수분해 하세요. 자, X로 묶어요. 한 번 더 인수분해 돼요. 난 하도 많이 해서 이게 머릿속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0을 만드는 그는 0, 마이, 2 이렇게 되어서 4번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됐니? 조건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하면 P라는 건 가정, Q라는 건 결론. 가정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에 대해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문장입니다. 명제예요. 자, 8번 보자. 실수 전체 집합 R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두 조건 P, Q가 같이 주어져 있대요. P 또는 Q, P 이고 Q, P 또는 not Q 얘네들의 진리 집합을 좀 구하래. 자, 그럼 일단은 나 P의 진리 집합 먼저 좀 구해볼까? P의 진리 집합은요. X 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Q의 진리 집합은요. X 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문제에서 not q도 지금 뭐라 했거든요. not q를 구하기 위해서 q의 여집합이 필요하죠. x 바. 자, 얘의 여집합이요.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좀 그려봐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럼 얘가 아닌 거. 마일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나 반대로 그렸어요. 반대로 그렸어요. 마이너스 1보다 이거고. 그럼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x가 마일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의 진리집합이요. P 또는 Q래요. P 또는 Q라는 것은 P여도 상관없고 Q여도 상관없다는 소리 아니야? 얘들아,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너네가 앞에 단원에서 집합의 기호 중에서 뭘로 배웠지? 또는? 합집합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P 이고 Q도 있거든? P 이고 Q면 P 그리고 Q인 거야. P와 Q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고. 그건 교집합으로 배웠죠? 그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좀 데리고 올게요. 자, P 또는 Q라는 건 P 합집합 Q랑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P 이고 Q라는 건 P 교집합 Q와 같은 거고요. P 또는 not Q라는 건 P 합집합 Q의 여집합과 같은 거죠. 아직까지 이게 조금 집합이 익숙하지 않다 싶은 친구들은 수직선을 좀 그리세요. 자,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얘가 지금 P고요. Q는요, 마일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Q고요. 자, 그러면 P 합집합 Q 한번 봐볼래요? P 또는 Q잖아. 다 말하는 거야. P랑 Q 갖고 있는 얘들 모두 다. 알겠어?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니까. 자, P 교집합 Q는요. P와 Q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x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요. Q의 여집합도 한번 좀 그려볼게요. Q의 여집합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과 Q의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싹 다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여기, Q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들은 여기.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이걸 제외한 모든 얘들이죠? 맞죠? 그렇다면 x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합집합이. 맞지? Q의 여집합과 P의 합집합이요.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밑에 문제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다음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대요. P 합집합 Q가 P예요. 얘들아, P 합집합 Q가 P야.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 P랑 Q의 모든 부분을 말했는데 P야. 그러면 누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누구요? Q요. 잘했어. Q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즉 Q가 P에 완전히 포함됩니다. 그래야지 합집합이 P가 나오지. 맞아? 자, 그 다음에 Q 교집합 R이라는 게 공집합이래요.
자, Q랑 R이라는 얘가 만나는 부분이 없단 소리야. 알겠어? 그럼 굳이 그려주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사실 P와 R의 관계는 모르니까요. 알겠죠? Q랑만 안 만나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참이 아닌 것을 좀 고르래요. 자, 이거 봐자. Q이면 P이다. Q이면 P에다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기억번 맞죠? 아, 기억번이래. 1번 맞죠? 자, 얘는요, R이 Q의 여집합에 완전히 포함돼야 돼요. 자, Q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이 이쪽이거든? R을 완전히 다 댔고 있니? 아, 다 댔고 있잖아. 여기잖아. 됐어요? 다 댔고 있습니다. 자, P 이고 Q. P 이고 Q라는 것은 여기죠? Q죠? Q. 맞아요? P 이고 Q라는 것은 여기 교집합 Q고요. not R이라는 건 R의 여집합이야. 그럼 R의 여집합이 Q를 완전히 댔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댔고 있니? Q를 완전히? 그래서 3번도 맞아. 됐어? 그 다음에 P 이고 R이요. P 이고 R이라는 건 여기 말하는 거네. 그지? 얘가 not Q에 포함되냐고 물어봤어요.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P 또는 Q요. P 또는 Q라는 건 P죠, 그냥. 맞아요? 얘이면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굳이 아닌 이유를 적어주면 P 합집합 Q가요, R의 부분집합이 아니어서요. 자, 이제 집합이랑 계속 연결지어서 말합니다. P and Q와 P 또는 Q를 부정하는 방법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써보래요.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P and Q를, P 그리고 Q요, 얘를 부정할 거야. 이 명제를 한번 부정을 해볼게. 그러면 진리집합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 드모르간 법칙 쓰라 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이 집합에서 나온 연산이었어요. 그럼 P 교집합 Q가 아닌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냐면 저 여집합이 싹 다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각각 해석해보면 P가 아닌 거 또는 Q가 아닌 거 이렇게 해석되지 않냐? 맞지? P가 아닌 거 또는 Q가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not P 또는 not Q가 돼요. 자,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 P 또는 Q요. P or Q. 얘를 부정해보면 얘도 드모르간 법칙 쓸게요. P 또는이니까 합집합이요. 그렇게 되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P가 아닌 것과 Q가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not P and not Q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 이제 문제에서 써먹을 거야, 얘들아.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요. 모든 x에 대하여 px이다 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not px이다가 되거든. 여기 한 줄 못 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모든 x지. 얘가 이제 가정이야.
이 px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집합 p라는 얘는요, 전체 집합이어야 되지 않아? 모든 x니까. 맞아?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려면요, 이 명제가 참이려면, 참여가 아니라 참이려면요, p라는 게요, 전체 집합이어야 해요. 왜? 모든 x라는 진리집합은 u일 텐데, 그지? 이 u라는 진리집합이 p에 완전히 포함돼야 되는걸? 그러려면 같을 수밖에 없지 뭐. 그렇지 않아? 전체 집합의 가장 큰 집합이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의 부정이라는 것은 p가 아닌 거를 좀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p가 아닌 거라는 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인 거거든. 걔는 뭐예요? 전체 집합 여집합? 공집합이죠. 됐어요? 그러면 봐봐. 이 어떤 x에 대하여 not px이다도 똑같이 진리집합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떤 x라는 것은 어떤 x가 존재한다는 거야. 즉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공집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not px가 공집합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적고 알려줄게. p의 여집합이라는 게 얘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즉 not px를 만족시키는 어떤 x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얘가 맞는 말이 된다고. x가 없어. 그럼 얘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판별할 수 없거든. 됐어?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이 p의 여집합이라는 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즉 이 어떤이라는 건 우리는 존재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존재하냐 안 하냐? 그래서 봐봐요. 자, 이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즉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랬을 때의 부정은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의 부정은 이제 반대겠지 얘들아. 뭔가 느낌상 모든 x에 대하여 not px이다.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x이다라는 건 p라는 게 이 명제가 때문에 이 조건이 참이려면요. 아니 이 명제가 참이려면 p라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게 존재해야 된다고. 저 어떤은 존재로 보라 했잖아. 존재. 모든 x에 대해서 not px라는 것은요. 결국은 p라는 게 공집합이란 소리겠죠. 모든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이 나와요. 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p가 공집합이 될 거고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밑에 문제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어찌됐건 저찌됐건 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그거를 부정하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면서 px라는 명제도 조건도 부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게 돼요. 그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한번 볼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크다. 이거의 부정 말하라고? 자, 1번의 부정 한번 말해봅시다. 지수야 한번 해볼래? 여기가 px 자리예요. 모두는 뭘로 바뀌어요?
어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쟤는요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이 x보다 큰 게 아닌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어떤이라는 것을 너네가 해석하기 많이 힘들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풀지? 이 어떤을 되게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걸 존재성으로 좀 보면 말을 좀 바꾸면 쉬워요.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x가 존재하면 참인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요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아? 맞지? 위에 문장보다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근데 저 실수 x가 존재하니? 해요? 딱 봐도 있잖아 0. 그러지 않냐? 0이라도 하나 있잖아. 존재만 하면 된다고 뭐든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1번의 부정명제는 참입니다. 부정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t 적지 마라 얘들아. 얘는 판정 안 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부정할게요. 형주야 부정 좀 해봐라. 이 이미의 실수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미애가 뭔 말일 것 같아? 모든일 것 같아? 어떤일 것 같아? 땡. 모든이에요. 너네가 이거를 어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애라는 건 내가 어떤 x에 대해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했을 때 이거야.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임의로 선택한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럼 모든 x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맘대로 선택할 거라고. 그 선택한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임의의라는 것은 모든 x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가 모든입니다. 그럼 형주야 부정해봐. 이제 얘 부정. 2번의 부정.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 얘 부정.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치? 자, 또는 의 부정. 이렇게 하면 돼. 얘가 하나의 px인 거잖아 지금. 그치? 우리 이거 여기서 배웠어요. p 또는 q의 부정이에요. 그러면 p의 부정 그리고 q의 부정인 거예요. 됐어요? 얘가 하나의 px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x가 0보다 작고 x가 크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자,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명제가 참이되게 하는 x가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떤이라는 건 존재성이라 했죠? 참이되게 하는 x 존재해요? 네, 0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명제는 부정된 명제는 참이에요. 자, 3번 민성아 부정해봐.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됐어? 응. 자,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얘 참이에요. 얘들아, 실수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라는 것은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식은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은걸? 0이 될 수가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명제가 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참입니다. 됐어요? 부정을 한 명제가 참이란 소리야. 자, 4번
난 왜 이렇게 너 이름이 안 외워질까? 미안해 민혁아. 아 민혁이가 아니라 유아나. 이거 한번 부정해볼래? 힌트는 여기 있어요. 그렇지. 이 존재라는 게 얘들아 어떤으로 보여야 된다 이제. 알겠어? 오 잘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음 0보다 작거나 거나 이거도 부정돼야 돼요. 알겠죠? 작거나 또 이거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2보다 작거나 x제곱이 2보다 작아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모든 실수인디야. 말도 안 되죠? 그죠? 모든 실수면 얘들아 아무거나 가져와봐. 3 가져와 볼래? 말도 안 돼. 그지? 3도 성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명제의 부정은 F였네요. 자, 이 존재라는 거 어떤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이라는 것도 존재로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이라는 개념을 너무 약간 좀 추상적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이 명제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존재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의 오답은 물 건너갔어요.